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눈의 질병과 삶은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녹내증이나 백내증이나 당뇨병 망막증이라든지 망막정맥폐색증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에 걸리고 있다면 안과에 가서 여러가지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한다. 어떤 생활을 하면 좋을까? 자외선은 어떨까? 선글라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 질문을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의사가 그런 것은 전부 관계없으니 치료에 전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이유를 근거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의외로 큰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한다, 눈을 문지르지 않는다, 책을 보지 않는다, PC를 하지 않는다, 식사를 조심하는 등 그것이 관계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것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발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면 알기 쉽다. 당뇨병의 경우 식사 제한이나 운동요법을 노력하면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버리는 것이 싫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건 불행히도 눈의 질병은 생활습관의 몸의 영향이 약에 비하면 역시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식사를 조심하기 때문에 안약은 하고 싶지 않거나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대신에 식사를 조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린다. 그렇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장면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 장면은 일정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처음으로 생활을 개선하는 사람이 역시 많지만 그때는 이미 대체로 느립니다. 즉 수술이나 안약을 하자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생활을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환자로서는 생활을 개선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다. 그 기분은 굉장히 알 수 있다. 보통으로 말해줘 싫기 때문에 생활이 관계하기 때문에 생활을 바로잡는 것으로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정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늦은 사람을 역시 나도 본 적이 있고 많은 의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치료를 환자가 한다고 해주면 지금까지 힘들게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다. 물론 설득은 한다. 설득은 하지만 역시 어떤 치료라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싫다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수술시키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생활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라는 곳이 있었다. 즉 모두가 당신만큼 진지하고 제대로 치료를 한 뒤 생활을 바꾸려고까지는 생각해주지 않는다. 어느 쪽인가 하면 생활을 바꾸면 좋으니까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어느 쪽인가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극히 많습니다. 지극히 많기 때문에 당신만큼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이 있다. 물론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래로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동영상을 보고 자신으로부터 공부하자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치료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이 나름대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버지라든가 그런 타입이므로 그러한 사람은 역시 생활이 관계 있다고 말해버리면 좋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입니다. 현실에서는 식사나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의해 좋아진다든가 조금이라도 좋다는 데이터는 적다. 이것을 근거가 적다고 표현합니다. 근거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라면 흉기에 칼에 지문이 붙어 있었고 소위 알리바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범행 현장에 가고 있는 카메라에 비치고 있었다면 이것은 범인으로서 확정에 좋은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하면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 당신이 가고 있던 영상은 있었다. 하지만 지문은 붙어있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 의심하는가 하면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으로 대체했을 경우입니다. 즉 자주 말하는 것은 혈당치가 좋은 경향의 사람이 녹내증이 악화되기 어렵다는 데이터가 있거나는 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럼 확정적인 데이터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한편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면 의사도 그렇다고 말해준다. 예를 들면 혈당치가 굉장히 높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혈압도 20만 300mmHg 정도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도 눈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까지의 상태라면 만일 상황 증거라고 해도 과연 범인으로서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갔다는 방범 카메라에 당신이 비치고 있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고 하는 방범 카메라라면 그것은 과연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방범 카메라로 당신이 비치고 있었다면 5명 중 1명이 범인이 되면 아직 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이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300mmHg라고도 굉장히 높고 HbA1c가 10점대가 되면 그것은 관계에 오는 때라고 말해준다.
그렇지만 HbA1c가 7점대로 혈압도 조금 높아 음료를 마실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관계는 그다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듯이 이것을 근거가 적다고 한다. 왜? 예를 들어 약이라면 제약회사가 10만이나 20만이나 100만이라는 수준이 아닌 큰 돈을 들여 임상시험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라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 증거 수집에도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커피가 정말 몸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에 그런 막대한 돈을 걸어줄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커피협회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커피협회로 해보면 자신의 커피가 팔릴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커피가 팔려버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처럼 식재료라든지 운동이 되면 그 근거를 수집하는 동기부여가 누구에게도 없다. 의사에게는 어떨까 하면 의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 의사는 연구비라든지 나라에서 다소 받을 수도 있지만 다소입니다. 결과 불행히도 금전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밖에 별로 없다는 것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근거가 없다. 반대로 포충제라든지 확실히 근거를 내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기 쉬운 것은 토코라든지라면 연구비를 들여 토코를 취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 그럼 누군가가 열심히 돈을 쓸까라고 하면 에비던스 자체를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것이 불행히도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한편 향후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말하면 이런 에비던스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로 말하면 어딘가에 밖에 붙어있지 않은 소이거리의 카메라가 전 세계에 카메라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증거도 없이 거기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고혈압과 역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증거가 적기 때문에 증거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환자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에 세 번째, 이것도 의외로 있습니다. 즉, 선글라스는 관계가 있지만 운동의 경우는 몇 분이면 좋지만 몇 분 정도라면 좋지 않다 등과 상세하게 대답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안과의 전문의 시험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이른바 약이나 수술이나 진단이나 치료만으로도 가득할 정도로 상당한 지식이 있다. 거기에 생활에 대해 몇 분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몇 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몇 엠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데이터는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근거가 적다고 하면 그것을 수집해 환자에게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노력도 필요하게 되고 환자에게도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어버리면 외래는 끝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과연 절대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관계없다고 말해버리자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대답으로서 그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생활이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의 한계째. 원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베이스로서 아무것도 흥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일부러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람에게는 매회 말하고 있다. 안약을 그만두는 것은 그만해라든가 수술을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라고 하는 전제를 말한 뒤이므로 수술이나 안약을 그만두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끔 거기에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안약을 그만둔다는 것을 다른 클리닉으로 해버려 내 동영상을 본 탓에 이런 일이 되었다고 말해지는 것은 있다. 말해지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한계째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상황 증거는 적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은 과연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장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뒤덮일 가능성은 정직하다. 있는데도 나 자신 녹내장의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녹내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약만을 해라라고 해도 역시 힘들게 떨어지지 않는다. 환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측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생활하는 측으로서는 역시 알고 싶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런 욕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수면이나 식사나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은 보통의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한다. 조사한 것은 모두에게 전하는 편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도 있다. 그렇지만 별로 그것을 공유해도 일단 새에 나오는 논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 감각을 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다소 힘들고 첫 번째 해결책으로서는 이렇게 동영상이라고 나 한 명이 수만 명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나는 쉽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로는 외래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대체로 상식의 범위 내에서 질문은 어느 정도로 억제해준다. 가끔 몇 충분해도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과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분할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대체로 상식의 범위 내에서 물론 질문을 매회하는 분은 많이 있지만 아무리 충분하다는 것은 별로 없다. 또한 동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봐주세요 라고 추천할 수도 있다. 거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역시 경험상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마 이것은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가 있을 것이다. 혈당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의 혈당치가 진정되면 상태가 좋아진 것은 녹내증이나 여러가지 병에서는 자주 있다. 당뇨병 망막증이라면 당연. 만일 운동하자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눈에 좋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눈에 있어서 운동이 의미가 없었다고 10년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은 하지 말아 둡시다고 하는 일이라고 만일 안과적으로 좋다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도 과연 말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몸에는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 가득 먹고 살찌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만일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말해버리면 눈은 좋아지지만 몸은 나빠져 버릴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물론 눈은 좋게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눈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을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단지 눈에 좋을지도 모르지만 몸에 있어서는 미묘한 때는 반드시 그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은 피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표현을 지극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균형을 잡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잘못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다. 전원에게 완벽하게 의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지만 어렵다. 조금 거기는 나의 아직 힘부족일지도 모르지만 꼭 모두가 착각하지 않고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치료를 그만뒀다고 되어버리면 조금 슬프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동영상에 관계없이 신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별로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 환자라도 시야가 나빠져가는 녹내장 사람이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좋기 때문에 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야가 나빠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별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버려 식사 제한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어렵다. 단지 이런 이유가 있어 당신의 주치의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악기가 있는 사람도 말하고 있지만 악기가 없는 사람이 많아 그쪽이 일반적입니다. 당신 같은 환자, 즉 진지하게 다양한 것을 듣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환자는 매우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의사는 그 일부가 아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고 강한 말로 여러분에게 치료를 하고 그 이외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현상이나 뒷이야기 등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